이번도 14번 문항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확장된 이중순릿 간섭무늬하고 매우 유사한데요.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슬릿은 이제 하나 단일 슬릿을 통과를 하긴 하는데 요 지점에서 거울에서 이제 반사된 아이 있죠. 이제 얘를 쭉 연장해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스크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차피 연장된 여기에서 출발한 아이하고 그 다음에 단일 슬라이드에서 출발한 아이하고 두 아이가 만나서 간섭을 일으키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중 슬릿 두 개를 통과한 아이의 간섭처럼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접근은 이런 식으로 되긴 할 건데, 자, 그럼 먼저 기억번을 보시면은 P에 동시에 도달한 두 빛의 위상 차는, 제가 기억에서는 간섭의 생 기본을 물어봤거든요. 간섭이라는 거는 빛들이 만났을 때 만난 지점에서, 여기서는 P점이겠죠. P점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위상차가 사실상 0인 셈이 돼버리면 그러면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 동일 위상으로 만났다는 뜻이니까 위상차가 뭐 파이거나 3파이거나, 즉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상세 간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긴 뭐 0뿐만 아니라 2파이, 4파이 다 되고, 여기도 뭐 3파이, 5파이 다 되고.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지금 P점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밝은 무늬가 형성됐다,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점에서 만난 이 두 빛의 위상 차이는 뭐 0, 2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예요. 네, 정확한 그 거리 차이는 몇 파장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뭐 2파이, 4파이 요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틀린 건데, 근데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인 거니까 어떤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 설명을 틀리게 하거나 틀린 해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 고정단 반사를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위상 차이가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답이, 해설이 아 이게 아니라 파이나 3파이나 이런 걸로 만나야 돼 라고 해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뭐 누구 거다 어떤 책이다 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아,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지금 상관이 없는 거고, 동일 위상으로 만나면 보강 간섭이고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상세 간섭이 되는 거예요. 중첩에 따라 가지고. 자, 그래서 그거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거울의 위치를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간섭무늬 사이의 간격, 이중순리처럼 간주하게 되면 무늬 사이의 간격이 수식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변하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거울의 위치를 이 방향으로 바꿨다 라는 거는 요 제가 위쪽에다 표시한 사실상의 이중순릿 중에 하나, 얘 위치가 위로 옮겨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증가한 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D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무늬 사이의 간격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거울의 위치를 플러스 y로 람다만큼 이동시키는 동안 P에서 어두운 무늬가 관찰이 된다. 자, 현재 P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델타 경로차에 해당이 되는 게, 자, 요거를 이제 찾으셔야 돼요. 거울에서의 반사는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입사하다가 반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고정단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빛 하나가 위상이 반대로 뒤집혔기 때문에 즉 두 개의 슬릿에서 반대 위상으로 출발한 셈이 돼요. 오케이? 반대 위상으로 출발한 셈이 되기 때문에 델타가 이런 홀수배 꼴이 되면은 요게 보강 간섭이 되죠. 반대 위상으로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꼴이 되면 얘가 상세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제 P점은 보강 간섭이니까 이제 분명히 거울의 위치를 위나 아래쪽으로 좀 변경을 하다 보면 경로차 값이 커지거나 작아질 거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위로 움직이면은 경로차가 증가할 거고, 거울을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경로차가 이제 감소하겠죠. 그러면 그게 변하다가 현재는 이제 보강 간섭이니까, 그러면 이 델타가 2분의 람다 2m 플러스 1이었는데 거울의 위치 바꾸다가 반파장만큼이 추가가 되게 되면, 그러면 2분의 람다 짝수의 꼴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간섭의 종류가 상세 간섭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본 거죠. 개인적으로는 디귿 지문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왜냐면은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이 조건을 써야 돼요. D와 람다는 L보다 매우 작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람다 정도를 바꿨을 때는 L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거 뒤에다 람다 정도 추가를 해봤자 경로차의 변화는 매우 적게 일어나요. 그래서 요게 밝은 무늬였다가 확 어두운 무늬로 바꿀 만큼 못 일어난다가 답인데, 현실적으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적으로 살짝 증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추천은 문제가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제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요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좀 답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해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가정을 할게요. 이 가정을 하지 않아도 B에 따라서 닮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 식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이제 기호가 조금 많아져서 기호를 좀 줄이려고 이제 반사되는 요 지점 있죠. 요게 L에 대해서 정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만큼이 그러면 D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슬릿처럼 간주한 요 두 개의 길이는 1대2의 닮음이기 때문에 2D가 되겠죠. 자, 그럼 이중슬릿 간섭 정리하셨으면은 여기에서 수선을 싹 내리게 되면은, 그럼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가 경로차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P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2분의 람다 홀수의 꼴이 되죠. 현재. 자, 그러면 D를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D에다 람다를 추가했다가 얼만큼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두게 되면, 그래서 이중슬릿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그러면은 좀 억지긴 하지만 두 개의 광선이 거의 나란한 것처럼 간주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갈 거고, 요 각도는 여기가 이제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가 세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를 2D라고 놨기 때문에 델타라고 표기된 요 길이 값은 그러면 세타 옆쪽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2D 사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2D 사인 세타가 되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한 거냐면 D에 람다만큼을 추가하면 경로차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경로차가 이제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 거울을 위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럼 여기가 요 람다만큼 추가하는 동안에 반파장만큼이 요 델타에 추가가 되면, 그죠? 그죠? 그러면 요 무늬의 종류가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소값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등호로 연결을 하게 되면, 아니면 뭐 그게 꼴배기 싫으면은 이런 식으로 부등호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람다 홀수에다가 반파장이 추가된 것보다 더 변하면, 그러면 무늬의 종류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때 여기서 2D 사인 세타는 이거라고 놨으니까 이만큼이 지워지고요. 그죠? 따라서 2분의 람다보다 요 2 람다 사인 값이 커지면, 그럼 이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요 사인 세타라는 게 뭐 이상이면 4분의 1 이상이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건데, 일단 이 두 경로는 거의 나란한 것처럼 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인은 탄젠트에 수렴하고, 그죠? 그러면 L분의 2D가 탄젠트 값을 수렴하죠. 그래서 L분의 2D가 4분의 1 이상이면, 그래서 D라는 아이가 얼마? 8분의 L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D는 L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 8분의 1보다 크다는 매우 작다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마음에 안 들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마 문제의 취지는 직관적으로 이 변화의 폭이 매우 작아서 무늬가 변경될 수는 없어 라는 걸 찾아주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목숨 걸고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직관성을 요구한다? 라는 거는 조금 문제 출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뭐랄까요,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디귿 정도는 너무 억지라, 요거는 우리 입장에서 좀 제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억 니은은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요런 거는 좀 정리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